진짜 들으신 것처럼 충격적인 사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이 어린 자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상대로 저런 짓을 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2022년 9월부터 2024년 말까지 교장 선생으로 근무했던 남성인 겁니다. 그런데 혐의는 지금 성추행하고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된 거냐? 6살에서 11살짜리 아이들 10명을 무려 250회에 걸쳐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낙 그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범행 장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드릴 수도 없고 전해 드릴 수도 없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는데, 와, 지금 피해 학생들이 말이죠. 무려 10명입니다. 10명을 상대로 저짓을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2년 9월에 이 교장이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인 2023년까지 정말 10명을 상대로 250회에 달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퇴임하기 전까지 계속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로 교장실 안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운동장과 심지어는 학교 복도에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같은 방향을 보도록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에 끌어안고 피해 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이어갔는데요. 한 학생에게는 교장실에 들어갈 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시키고 교장실로 들어가면 학생을 끌어안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고요. 또 다른 학생에게는 손깍지를 끼워달라고 하고 예쁘다고 말을 하면서 학생의 신체를 토닥였다고 하고 또 이렇게 무릎에 앉힌 뒤에 껴안고 중요 부위를 만짐당한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갈 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시켰다. 자, 교수님, 저는 이거 딱 듣고 나서 나중에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도 날 이렇게 좋아했다. 뭐 이런 알리바이를 꾸미기에는 참 좋은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뭐 발각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용하기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교장은 아이들의 학생이가 찾거나 이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인데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 아이들을 그것도 학교에서 심지어 교장실에서 그것도 교장이 이런 성추행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는 게 너무 지금 걸려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6세에서 11세면 아직 성적 개념이 뭔지도 정확하게 경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아 개념도 막 만들어주고 성개념도 만들어주고 있는 굉장히 좀 결정적인 시기거든요. 그렇게 뭔가가 막 처음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손상을 많이 주면 이 아이들이 뭔가 나댐, 그러니까 정체감에도 조금 타격을 입고 어떤 그 부적절감, 뭔지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죄책감과 수치심만 느끼는 부적절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교장은 이런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알고 있으면서 이걸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학생은 190회가 넘도록 성추행이 있었고요. 간식을 준다던가 예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으면서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교장의 범행은 주로 자기 방, 교장실 안에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했던 그 범행이 발각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몰래 찰칵입니다. 어떤 의미죠? 네, 2년 가까이 이어진 교장의 범행이 발각된 이유, 학교 학생들의 용감한 대처 덕분이었는데요. 자, 몰래 찰칵, 직접 교장이 범행을 하는 장면을 찰칵 찍어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학생과 함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친구를 도왔던 겁니다. 또 다른 피해 학생도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있다는 걸 전해 듣고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오랜 기간 숨겨왔던 교장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제가 이 사건을 딱 전에 듣고 제가 이 사건의 어떤 제목을 나름 정해봤었는데요. 초딩 특공대다. 이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내 친구가 교장이라는 자한테 그런 짓을 당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무슨 일이야? 그 꼬맹이들이 말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듭니다. 딱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교장을 어떻게 하면 이자의 범행을 딱 증거를 잡을까? 그걸 자기들끼리 카톡을 하면서 막 대책을 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너무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지만 이 아이들 하는 행동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해요.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초등학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도 유죄가 선고가 되고요. 또 사실은 교장선생님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성에 대해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되고 그런 교장이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 학생이 한테 범행을 했고 그 장소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6세에서 11세밖에 안 되고요.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단하면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엄벌 탄원이 있기 때문에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이게 다만 이제 벌금형 정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만 13세도 안 된 아동을 250회에 걸쳐서 성추행한 결과가 징역 8년. 지금 채팅창에선 8년이라고 막 물음표를 다 찍고 계시네요.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이나 중대한 어떤 성범죄가 있었냐도 지금 고려가 돼야겠지만 지금 현재의 양형 기준으로서는 이런 정도가 사실은 보통입니다. 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250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190번 정도는 중복된 것 같다. 공소 사실이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됐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학년 학기 다 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범행 장소 방법 등을 다 다루고 있고 행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중복된 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250번을 다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학생들 다른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 내가 몇 살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거를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재판부를 봐서 8년 선고했고 항소심에도 같은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항소심 받아들여질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들여다보긴 하겠는데 이거 굉장히 일상적 습관적으로 저지러진 범죄 같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판사가 오죽하면 학생들이 그 증거를 남기려고 했겠느냐. 오죽하면? 예, 딱 재판 과정에서 저건 사실은 판사들이 심증을 잘 안 드러내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에 한 번 재판 더 한다고 합니다. 자, 오죽하면 아이들이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 촬영을 했겠느냐. 오죽하면.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